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한 10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어요. 자, 앞에서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자,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우울증인지, 분노인지, 대인기피인지, 강박관념인지, 또 그런 어떤 이름들을 이제 한번 찾아서 이제 가칭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죠. 뭐 소화불량인지, 불면증인지, 뭐 장염인지, 뭐 위염인지,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붙여놓고 나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원인이 뭔지, 어떤 상황들이 처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언제부터인지 쫙 이렇게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다 분석을 했는데도 난 그냥 내버리고 살래요. 이래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 자, 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주로 하는데요. 첫째는 자, 지금의 상태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면 굳이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너무 관계가 안 좋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안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의지를 발견해내고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치료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의지가 딱 이제 나타나고 나면은 그다음 뭐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자, 이걸 치료하는데 자, 어느 상태까지 가면은 될까요? 보통 심리 치료와 이런 것들의 목표는 현실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실 세계 속으로 가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데까지가 목표예요. 보통.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세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과정 목표가 있습니다. 뭐 1단계 거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은 이게 1단계를 또 10개로 쪼개야 될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가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니까. 그래서 과정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과정 목표까지 다 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사용할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지, 뭐 이렇게 사용할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 자원을 잘 찾아내고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이제 자원까지 다 찾아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실행을 하는 거죠, 이제. 실행 계획을 짭니다.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지. 자, 목표를 정하고 자원들을 정리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단계별 실행 계획과 함께 점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감의 농도가 강할수록 목표를 세웠어도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점검하면서 도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실행 계획을 짜야 돼요.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했는데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안 짜진 상태면은 가서 유야무야 하고는 싶은데 그냥 뭐 또 가다 보니까 그냥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뭐 작심 삼일은 고사하고 작심 하루도 못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행 계획을 이제 철저하게 잘 짜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 계획만 짜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점검 계획을 같이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코칭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짰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코치나 혹은 누군가 돕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증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뻔히 내용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행 계획 짜고 점검 계획까지 같이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자유를 위한 선포, 행동 취하기,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문제도 찾고 해답도 찾았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행동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을 강조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앤서니 라미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 97%, 행동하는 사람이 3%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켜준다. 이렇게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나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행동입니다. 생각도 있고 문제의 답도 찾았고 의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결론은 행동이에요. 계속 억압받는 감정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감정하고 상관없이 행동으로 옮겨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행동이 없는 의지는 죽은 의지요.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생각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원인을 찾고 또 답을 찾았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 그것도 안 된다면 반 걸음씩 옮겨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검, 보완, 보상, 장점 강화. 점검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원래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또 다룰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 안 되는 부분보다는 항상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확장시켜야 돼요. 여기에 칭찬하고 격려 등의 보상이 필요합니다. 아이들 공부 학습 코칭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성취를 하겠죠. 비록 100%가 아니어도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한 모든 것들을 점검해서 과정의 성공으로부터 목표의 성공까지를 점검해서 상대가 그래도 뭔가를 이루려고 시도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성공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목적 자체를 아직 다 못 이뤘어도 가는 과정에서 발걸음을 띄었다. 그게 일단은 성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목표의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면 이게 잘못하면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목표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책 읽기를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면은 이제 아예 한 걸음씩 확 뛰어넘은 상태에서 이제 또 그게 습관화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방법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 방법은 계속해서 이게 이제 이 책 속에 그 뒤에 이제 팁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자유함을 얻기 또 심리 질병 치료 이런 부분들에서는 요 10가지 방법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만 계속 기억하고 응용하고 암송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은 억압에서 자유함을 줄 수도 있고 나도 그렇게 억압에서 자유를 얻을 수도 있는 아주 상담 치유의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10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름 붙이기.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석. 세 번째는 의지 찾기. 네 번째는 목표 정하기. 다섯 번째는 자원 찾기. 여섯 번째는 이제 자원도 찾고 했으니까 실행 계획을 잘 짜야 되겠죠. 점검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점검을 했을 때 보완할 거 하고 잘하는 거에 중점을 두라.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목표를 이루는 거죠. 비록 큰 목표에 도달을 못했어도 작은 목표들, 과정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거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를 다 이뤘다면은 그걸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새로운 발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가면 완전히 거기서 억압에서부터 완전히 이제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새로운 목표 도전이 없으면은 자꾸 그쪽하고 또 다시 되돌아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